이번 영상은 의료인 심화 4편입니다. 이번 영상은 항생제 스튜어드십과 그 교육과정 그리고 문화로서의 스튜어드십 만들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 많은 자료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 과정은 이런 분야의 내용들이 언제부터 교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의료인 교육 과정에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 과정들 중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한 그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나눔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e-러닝 시스템 같은 것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지, 학회에서는 항생제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환자 안전 문화로서의 항생제 스튜어드십,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약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인 상황과 그리고 의료인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어린 시절부터 전문가가 된 다음에도 있겠죠. 전문가가 된 다음에도 있지만은 학생 때부터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알게 하고 항생제를 아껴 쓰고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된 이후에도 CM이라고 해서 Continuous Medical Education, 계속 교육이 있어야지 퇴보되지 않고 계속 현재의 최선의 지식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겠죠. 항생제 스튜어드십 과정들에서 교육은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학생 때 그리고 전문가 과정 등에서 항생제의 어떤 선택과 어떤 그리고 사용이 적절한지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 사이트가 medID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medID는 주로 의사, 약사 등이 가입해서 듣고 있는데 비용이 유료고요. 미국에서 주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과정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항생제의 내성은 어떤 건지, 또 항생제를 잘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강사진들로 이루어진 분들이 모듈을 딱 정해놓고 가르치고 계신 것으로 봤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medID에서는 다 수료하고 나면은 certificate, 인증서를 출력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생제 교육 과정 안에서는 이런 인증서를 출력해주는 이런 사이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 유료 앞에 medID는 유료였죠. 무료로 또 이런 소개를 어떤 문서라든지 동영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APIC라는 감염관리 사이트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이해하는 미국의 CDC도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강조합니다. 특히 코어 엘리먼트라고 해서 다른 영상에서 2014년, 2019년 CDC에 7 코어 엘리먼트가 있었고 그것이 좀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어 엘리먼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자체적으로 CDC에서 안티마이크로비아 스튜어드십의 트레이닝 코스를 사이트에서 발견하고 수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티피킷 이런 과정은 아닙니다. 모듈들을 CDC에서 만든 모듈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CDC, ECDC에서도 안티마이크로비아 스튜어드십 과정들을 이렇게 문서로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고요. 감염 관리에 초점이 있는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SHARE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여기에서도 감염 관리의 측면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우리가 감염 관리와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시너지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소개하고 있고요. HRQ는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QI죠. QI에서도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하는 내용을 내고 있습니다. AHA는 의사협회, 내과의사협회 같은 곳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약사들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관여되는데, 약사에서 ID 스튜어드십, 이때 ID는 인펙셔스 디지즈를 전문적으로 수련한 파머시스트 과정 안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서티피케이트, 인증서도 발급하고요. 그런 사이트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서 수료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과정들이 존재하는구나. 약사들이 주로 거기에 들어가서 과정들을 공부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나이스라는 곳에서도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어떤 NGO 단체처럼 어떤 학회보다는 같은 뜻을 한 사람들이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어떤지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한 리액트라는 사이트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 개인의 블로그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도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것을 링크하고 자기가 또 글을 쓰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밑에 보듯이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소개하는 사이트들이 또 몇 개 존재함을 최근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네브라스카에서 ASAP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구체적인 동영상들을 좀 모아서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또 발견했는데,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닝 코스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헬스 에듀케이션 잉글랜드라는 곳에서 이러닝 코스를 만들어서 있음을 보여주고요. 이러닝 코스가 다른 사이트에도 몇 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저도 여러 사이트와 또 서티피켓 배드 아이디를 들어가서 베이직을 봤었는데요. 내성이 어떤 건지, 항생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진단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인펙션 컨트롤과의 시너지라든지 지금 우리 과정 속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의 예를, 표를 가지고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지금까지 이런 스튜어드십 강의를 어떤 일반인을 타겟을 해서 하기보다는 의료인, 특히 처방의사, 항생제는 처방을 의사, 치과의사 이런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대부분이 의사가 처방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처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원의사를 중심으로 한 항생제 올바로 쓰기, 감염관리의사 교육 속에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든지 이런 교육들을 해왔었습니다.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감염학회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인용, 의료인 기본, 의료인 심화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나눌 예정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은 의료계의 문화로서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써야지, 환자를 사랑하는 것은 항생제를 적절하게 제대로 쓰는 것이 환자를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문화 변혁 같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AHRQ는 제가 QI, 의료질 관리, 환자 안전 쪽으로 접근하는 미국의 한 단체인데, AHRQ에서 보시다시피 제대로 된 항생제를 이렇게 안전하게 처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5가지를 했습니다. Patient Safety Issue에서 항생제를 제대로 쓰는 것, 그리고 팀워크로 이 항생제 쓰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리고 항생제를 제대로 쓰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행동의 변화 등을 포함한 5가지 주제를 환자 안전으로 접근하는 의료계의 의료기관 내 문화 변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환자 안전은 제대로 된 항생제가 쓰여지지 않을 때 환자들이 많은 코스트, 심지어 부작용, 그리고 알러지,
그리고 장염 등으로 고생하는 것들을 항생제를 제대로 써야 되는 이유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항생제들을 제대로 쓰자. 처방을 하려면 5단계가 있는데 이 5단계를 고려해서 이게 항생제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균일지 내성은 어떨지 끊을 때는 어떨지 집에 갈 때 먹는 약으로 바꾸면 어떨지 등에 대해서 5 개선 포인트들을 단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항생제 처방의 개선을 위한 4가지 순간을 또 제시함으로써 이 그림에서 어떤 이렇게 사자라는 마크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문화 변형으로서의 픽토그램의 한 종류죠. 이렇게 해서 항생제들을 의료기관 내에서 우리가 이런 순간, 이런 결정을 할 때 이게 과연 필요한지, 적절한지를 고민하는 그런 의료계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측면에서 AHRQ가 항생제 제대로 쓰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슬라이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을 요약합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 교육은 학생 때부터 전문가가 된 다음에도 늘 교육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인, 의료인 교육 컨텐츠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컨텐츠도 그런 일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증제를 가지고 있는 medID라든지 미국의 약사 그룹에서 하는 그런 인증제도 있고 그렇지 않게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접근이 잘 되게 하는 학회나 단체에서의 접근도 있습니다. 국내의 올바른 항생제 교육은 학회를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수 강좌 형태로 되어 왔습니다. 이제 교육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많은 보급과 일반인들도 공감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병원 내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문화로서의 항생제 제대로 쓰기 같은 것들을 운동으로 승화시켜서 환자 안전 문화로 접근해서 항생제를 제대로 쓰는 것이 환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접근이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